반갑습니다. 저는 조남철이라고 합니다. 앞에 그 전명수 박사님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전체 전공은 한국문학입니다. 그리고 특히 제 박사 논문은 전 일제시대의 농민소설이라는 제목으로 썼는데 그 논문을 준비하다가 만주에서의 우리 동포들의 삶, 그다음에 그쪽에 좀 문화 활동에 이제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 동포들과 교류하기 시작했고, 사실 중학교 때 꿈이 나중에 어른 되면은 오토바이 타고 중국을 유추하는 거였습니다. 그만큼 중국에 대한 관심 굉장히 컸었죠. 오늘 이제 한중수 30년을 돌아보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뭐 전공자도 아니지만 하겠다고 한 것은 제가 한 30년 이상, 제가 1990년 5월 날짜도 기억합니다. 15일 날 홍콩을 통해서 북경을 들어갔습니다. 1990년 5월 15일입니다. 그리고 북경에서 이틀 있다가 이제 북경의 중앙민족대학에 있는 오상순이라는 교수님들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연길로 5월 17일 날 들어갔습니다. 그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제가 이제 중국과 중국 동포들이랑 관심이 많았는데, 특히 1992년 8월 24일 이제 한중 수교가 있었는데, 개인적으로는 그 현장이 있었다고 할까요? 그래서 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그해 1992년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북경에서 국제 고유학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. 그것이 바로 이제 중국이 한국과 이제 수교하면서 북한을 좀 달래고 뭐 이런 게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. 3박 3일 4일간의 기간이었는데 이른바 고려학이라는 이름을 댄 것도 이제 북한에 대한 배려였고,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국학, 어떻게든 조선학 하는데 고려라는 중간적인 이름을 택했고, 참여한 그 학자들의 세가 한국에서 한 200명 가까이 참석을 한 걸로 기억하고, 북에서도 한 7, 80명의 여러 분야에서 학자들이 오셨습니다. 그때 제가 40대 초반이었는데, 다른 한국문학 연구자가 북한의 그 우리 문학 연구자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, 그때 기억나는 게 김일성대학의 중문학부 강좌자였던 아시는 분이 은정석 교수, 조선 현대소설사의 아주 굉장한 검이죠. 그분을 만났고, 또 주천문학 연구소장을 만나서 남북 문학에 대해서 뭐 카프나 프로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가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1992년에 한중 수교가 특별한 데를 갖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 뭐 한중 수교의 뭐 역사적 배경이나 그런 것들을 뭐 설명드릴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만, 어쨌든 한중 수교가 있었던 것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, 그다음에 사회주의 국가의 관계 개선 의지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건립 이후 또 6.25 전쟁과 맞물려 가지고 그렇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만, 그 이후에 새롭게 한중 관계가 열지 않았나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엄청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. 그 국제고려 학술대회가 끝나고 제가 그 낙양 외국어대학을 방문했습니다. 동포분들도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, 낙양 외국어대학은 군사 외국어학교로 알고 있습니다. 그 교장, 총장이 현역 군인으로 계급의 상장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. 그래서 그 당시 낙양 외국어대학교에는 조선학과가 있습니다. 전문학과가 있었는데 북경대학 다음으로 긴 역사를 가진 전문학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당시 학과의 교수진이 거의 대부분 연명대학 전문학과를 졸업한 동포분들이었고, 그 낙양 외국어대에 가서 교장이 이제 저녁을 식사를 초대했는데, 그 자리에서 제가 좀 뭐 유치하다고 할까요? 그 총장한테 한중 수요가 있어도 학과의 명칭을 계속 조선학과 따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렸는데, 지금 생각하면 좀 약간 정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
한중 수교 이후의 그 경제적인 뭐 분야의 통계는 앞에서 전명서 박사님이 너무 자세하게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이제 3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돌이켜 보면은 지금 뭔가 한번 한중 관계를 매듭을 지어야 되고 또 뭔가 새롭게 그 관계를 정립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아까 발표에서 잠깐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현재 30주년을 맞으면서 한중 관계는 현안 감정과 현중 감정이 가장 높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아까 우리 장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30년의 세월을 가졌으면은 이제 좀 상대방을 정확히 더 잘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더 확산시켜야 될 즈음에 오히려 한중 양국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양쪽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각하게 고려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 2020년에 그 한국의 그 동아시아 연구원하고 일본의 갤론 NPO라는 데에서 그 한국인 1000명을 상대로 해서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니까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그 2019년에 비하면은 59.4%에서 73.8%로 늘어났습니다. 부정적인 감정이. 또 긍정적인 인식은 16.3%에서 10.7%로 감소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올해 초 22년이죠. 2022년에 이제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으면서 서울대학교의 그 아시아 연구소에서 2021년 한국인의 아시아 인식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냈는데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제 한국의 주요 국가인 중국, 일본, 미국에 대한 신뢰도, 또 양자관계, 또 한국에 미치는 영향력, 또 협력해야 나갈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한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인 미국, 중국, 일본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. 뭐 내용을 제가 발표문에 미리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 큰 신뢰와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놀랍게도 중국에 대해서는 신뢰 관계가 굉장히 낮습니다. 그래서 그 아시아 연구소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은 그 미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라이고 또 가장 관계가 좋은 나라이고 가장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나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대조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신뢰도나 양자관, 한국에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이 매우 부정적입니다.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미국 역시 비도덕적인 뭐 패권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해서 그런 한국인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전 중국의 관계자들이 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제가 뭐 외교 전문가도 아니고 뭐 정치도 아니기 때문에 뭐 내용을 분석하기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를테면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혹시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중국이 서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. 특히 제가 그 중국에 대한 인식 조사를 보면서 좀 충격에 빠진 게 50대, 60대에 있어서는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20대, 30대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. 근데 20대, 30대도 굉장히 낮아요. 양국 간의 미래라는 측면을 생각해보면 매우 좀 고통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. 50대, 60대들은 여전히 중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서로 우리나라의 관계를 이끌어갈 20대, 30대에서 그건 뭐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제가 그 만난 중국인 중에서 아마 아실
차얼학회라는 게 있습니다. 중국어로 더 잘하시더라도 한방명이라고 하는 차얼학회 회장이 있어요. 차얼학회. 중국의 그 공공외교를 담당하는 분야로 알고 있고, 한국에서도 많은 대학교는 한방명이라고 이게 설립된 지 오래지 않을 겁니다. 예, 차얼학회는 설립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잘 모르시죠. 그 전에는 이제 정혁 외교위원을 부임을 했던 분이 이제 한방명이었는데 그 양반 만나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. 이모도 좀 괜찮습니다. 그다음에 그 중국의 그 지도자들이 갖는 문학적 그 소양이랄까 이런 것도 굉장히 높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른바 뭐 200의 시나 이런 것도 줄줄이 읽고 배우고 또 개인적으로 누구에 써준 편지를 제가 보기도 했는데 그 편지 보면은 진짜로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. 근데 그런 분들이 좀 더 많아서 좀 한중 관계가 좀 더 세련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아까 제가 그 미국도 역시 패권 국가인데 그 중국에 비해서 왜 이렇게 그게 높냐라고 했을 때 상대방과의 관계를 끌어가는 솜씨가 좀 세련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제가 주변에서 들은 얘기를 좀 옮긴다면은 미국은 자기들이 대국이라는 생각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. 한국에서는 다 대국적으로 자기가 중심으로 하죠. 중국은 자꾸 자기가 대국이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 초조심이다, 초조한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면들은 앞으로 중국의 그 외교 전문가들이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수교 이후에 10년, 20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? 뭐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는 한중 양국이 서로 동상이몽의 관계가 있지 않았었는가, 서로 다른 꿈을 꾸지 않았나 갑자기 있으면 되면은 양국이 경제적인 이익이라는 경제적인 그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공동의 목표를 가졌습니다만은 그 이외에 그 경제적 이익이라고 하는 그 공동의 목표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 자기들 입장이 너무 분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특히 정치적인 분야에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긴 합니다만 아마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중국을 통해서 북한 문제, 핵 문제에서 도움을 받지 않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또 중국은 거꾸로 한반도의 그 세력 균형을 중국에게 유리하게 유지하고 또 나아가서는 한미 동맹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근데 결국 이 사이에서 양국이 서로 상대방의 목표를 존중해 주지 않는, 한국은 한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상대방의 목표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30년을 맞는 현재 처음에 가졌던 그 관계의 아름다움보다는 지금 서로 갈등 관계에 놓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. 아주 개인적인 그 경험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제가 2018년에 그 사드 문제로 막 시끄러울 때 저는 이제 그 중국인 교수에게 식사 초대를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저한테 그 한국에서의 그 사드 문제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그 여론이 어떠냐라고 물어봤습니다. 그 며칠 뒤에 중국의 이제 조선반도를 연구하는 모임에서 제가 알기로 뭐 이제 외교학회도 있고 뭐 남계대학 뭐 민다 이런 식의 그 조선반도 문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데 아마 제 입장이 아니라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 입장을 알고 싶어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.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들처럼 이제 한국 주권 문제 또 미국의 그 패권 이런 면에 동의하지만 그러나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한국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것 같다. 욱박지른다는 느낌을 갖지 않느냐. 그렇다면 한국이 왜 저럴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
중국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윽박지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처음에 중국의 입장에 동의하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조금씩 입장을 바꿔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아마 조선반도 문제를 다루는 모임이 있고 9월 달쯤인가 민대학의 그 한반도 전문가가 하는 분이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박근혜 중국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사드에 대한 그 관심과 배경을 우리식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나. 한국의 입장에서 한번 사드 문제를 좀 봐야 되지 않느냐. 한번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. 제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그렇다면 역지사지 상대방이 그래서 한 번쯤 생각해 봤다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미국도 한미 관계에서 더더욱 한국을 존중하고 세련되게 관계를 맺는 게 필요하지만 똑같이 중국에게도 이러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많은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또한 이제 북한과 중국의 그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과 중국의 뭐 수교 역사나 또는 뭐 동맹의 그 관계의 강도는 굉장히 뭐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죠. 그러나 이제 혈맹, 순망치 아니다라는 말로서 한국 사람들에게 북중 관계가 이해된다는 것은 그 중국과 한중 관계에서는 썩 그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중국이 힘을 가진 것만큼 훨씬 더 세련되게 한중 관계와 북중 관계를 좀 조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양국의 외교 당국자들이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결론적으로 한중 관계 이제 30년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의 한중 관계가 부동존이 여기 동포분이 더 잘 알겠습니다만 서로 같은 것을 추구하지만 다른 점을 놔두자 라는 부동존의에서 이제는 수교 30주년을 맞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 인정해주고 또 협력과 공존을 꾀하는 요즘 화해 부동의 태도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. 그래서 부동존의에서 화해 부동으로 나가는 것이 한중 관계 30년을 맞아서 더 크게 양국 간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상대방 국가와 국민의 가치 또는 정책성 두 개에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. 한국의 국익과 중국의 국익이 늘 일치할 수는 없죠.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. 그래서 좀 인정하고 또 가치와 정치성도 다르다는 걸 인정해주고 할 때 더 30년을 뛰어넘는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한중 관계의 지난 30년이 확장과 발전을 위한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두 나라는 조정과 모색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. 정부나 민간 전 모두에서 조금 더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다른 점을 말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야 한중 관계가 관리되고 발전될 수 있지 않을 것인가 생각합니다. 특히 이제 한국 스스로도 대중국 관계에서 보다 그런 전략적인 모색이 필요하고 또 이제 특히 뭐 많이 그런 것 특히 많이 느끼긴 합니다만 대중 정책을 둘러싸고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진영에 따른 그 태도 이런 것들도 좀 보호해야 되지 않는가. 우리 스스로 좀 반성할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치열하고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대중 전략 논쟁을 펼쳐야만 오히려 한중 관계를 더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제 제 관심사 중에 하나인 제주도 본주와 관계에서 이렇게 현중 감정, 반중 감정이 높아진다면은 이 감정이 단순히 중국 또는 중국인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한국에 거주하는 많은 중국 동포분들 또는 이제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도 혐오의 감정이 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특히 뭐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동의하고 또 그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애를 써오신 분이지만 한국 내 동포들에 대한 편견, 혐오의 감정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요즘 많이 정리되고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혹시 더 불똥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합니다. 물론
한국 내 조선족 분포들의 평등의 행보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긴 합니다.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이러한 반중 감정에서 오는 혐오 감정은 사실은 뭐 중국 또는 뭐 조선족 분포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죠. 기본적으로 타인의 낯섦에 대한 다름에 대한 우리가 받아들이는 태도, 인정차별을 부각하기 위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.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조선족 동포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동포 운동가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게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싶은 게 조선족 동포들의 이주 역사 또는 그 일제시대 동북에서의 동포들의 항일운동에 대한 그 교육이 국내에서 매우 미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. 이런 문제들을 좀 더 많이 알리고 또 그런 그 교육의 기회를 가질 때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동포와의 관계도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문제에 있어서는 좀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사실 중국 문제를 학문적으로 연구한 중국학 전문가는 아닙니다. 이제 전문과 관계가 되었고 또 30년, 32년이네요. 난 중국 동포들을 만났고 이러저런 분야에서 중국 분들과 교류할 기회를 가져서 오늘 그 한중수 30주를 맞아서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렸습니다. 네,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